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울프입니다. 한국 말고 다른 신흥국도 한번 보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합성입니다. 이 이외에 일주일의 급등한 섹터로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ETF고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단기 급등 자리입니다. 하단에서 받는 구간에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신흥국 시장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흥국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편입되긴 그렇고 신흥국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신흥국이 뭐 중국, 러시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시장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 아시아 국가에서 나름 잘 나가는 국가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석탄, 오일, 가스, 팜유, 니켈 등 원자재를 또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고요.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프리미엄 추세선과 디스카운트 추세선은 이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는 바로 이 추세선이죠.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단기 급등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그 주가를 지수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조금 있었습니다.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 이 ETF에 대한 거래 대금이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설정 이후에 수익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프가 지수 계열을 보면 MSCI 인도네시아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고 총 보수는 연 0.7%입니다. 분배금은 없어요. 이제 구성 종목을 보면 인덱스 스왑이라고 해서 이제 합성 상품이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스왑에 대한 상위 10가지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하자면 첫 그 보유 종목에 뱅크, 중앙, 뱅크 센트럴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그 금융이 25%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또 금융이죠. 네 번째도 금융이고 일곱 번째도 금융. 나머지는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신흥국들의 대부분의 가지는 특징이 금융이 좀 세요.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도네시아 지수를 보면 한 5년치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시가총액에 대해서 갖고 오자면 금융이 많아요. 1등부터 20등까지는 금융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동통신이나 석유화학, 양계축산,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시멘트, 마이닝 이렇게 시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또 이제 거기다 이자를 또 받으면서 하겠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뭐 이율을 낮추기보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지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이럴 때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그런 금융 상황이 점차 좋아져서 이런 뱅크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코멘트는 매크로 환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다른 시장의 투자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의 과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상품을 잘 이해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이외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KB스타, 미국 S&P, 스탠더드푸어스, 원유 생산, 합성 H입니다. 저희 코멘트는 원유 $100 갈 거니까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S&P 원유 생산 ETF 같은 경우에는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라고 해서 이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 이 지수는 원유 가스 탐사 및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합성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압 투자이고요. 1등부터 5등까지 종목을 보면 석유를 이제 시추하고 생산하고 또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추세를 보면 이제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 근데 이게 원유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 선물로 투자하기가 좀 꺼리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ETF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보여지는 ETF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2월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2월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이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2월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캔덱스 인도네시아 MSCI 합성 협성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인도네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단기 급등 자리에 있고 하단에서의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접근하거나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